부여 개표소 분류기가 이상했다. 이게 참 뭐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단독 보도인데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진석 의원이 이 지역구의 충남 부여에 개표 참관인을 했던 A씨라는 분의 증언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상한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1번 후보의 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 재검표를 하면 역전되기도 했어요. 또 2번 후보 표는 유독 많이 재확인용으로 분류됐습니다. 주로 사전투표용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이 노트북 화면에 뜬 득표수는 이제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가 180여 표 정도 더 얻어서 이제 정진석 후보보다 100표 정도 앞섰던 걸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을 해서 이 노트북 컴퓨터를 다루는 개표 사무원을 포함한 선관위 측에 집계한 투표용지를 다시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근데 개표용지를 보니까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투표용지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의 요구로 선관위가 분류기로 재검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이 노트북을 껐다가 켠 다음 분류기를 다시 작동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재검표를 했더니요. 박수현 후보가 159표, 정진석 후보가 170표, 정 후보가 11표 차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여군 선관위가 재검표한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근데 A씨의 주장처럼 1, 2표 차가 많이 나서 재검표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선거사무원이 재확인용 투표용지함과 바로 옆에 섞여있던 무소속 정현상 후보의 투표지를 섞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투표용지 전체를 모아서 재검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옥산면 개표 데이터만 지운 것일 뿐 컴퓨터를 재부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개표 참관인은요. 관내 사전선거와 관외 사전선거 투표지를 읍면 단위로 개표했는데 1번 후보의 득표함에 2번 표가 쌓이는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했다. 게다가 2번 후보는 유독 재확인용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때마다 항의해가지고 분류기를 재가동해서 2번 후보의 표를 읍면 단위로 많게는 30에서 60장씩 되찾아왔다고 합니다. 우와. 이런 현상은 사변 이거 놔뒀으면 진 거네. 그렇죠. 그러게요. 2천여 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런 현상은 사전투표지를 개표할 때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해. 네.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아주 중요한 내용 같은데 이거 네. 처음부터 얘기를 좀 다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심각한데요, 이거. 네. 그동안 나왔던 내용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에요. 예, 네. 지금 그냥 기사로 쭉 예. 중앙일보 기사를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앙일보 이제 부여개표소 분류기가 이상했다. 이게 바로 그 중앙일보의 제목인데요.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상한 장면을 많이 봤다. 이게 개표 참관인 A씨와 그리고 D씨라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이 두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번 후보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재검표를 하면 역전되기도 했다. 그리고 정진석 후보의 표가 유독 재확인용, 그러니까 미분류표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미분류표가 나중에는 무효표가 되는 거거든요. 투표한 거가 아닌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효표가 되는 상황인데 주로 사전투표용지에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 배경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이 충남 부여군의 개표소가 어디 있었냐면은 부여군 부여읍 유스호스텔에서 진행이 됐답니다. 유스호스텔이요? 유스호스텔. 그러니까 그러- 숙박업소에서 진행이 됐다는 그러니까 건데. 체육관이나 넓은 공간이 그러니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공간을 찾아서 하긴 하는데 뭐 저도 이제 개표 참관 해봤지만 거기 이제 성남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넓은 공간, 실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사실 유스호스텔이라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A씨가 정진석 후보 측 참관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부여군의 16개 읍면 지역에 투표용지가 집계됐다는 거예요. 근데 개표소의 제2 계함부 전체 3곳의 자리에서 개표 상황을 살폈는데 오후 6시 이후 옥산면 관내 사전투표지 415장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 분류기로 3, 4분 만에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3, 4분 만에 그냥 휙 하고 지나갔는데 A씨에 따르면 후보별 득표수는 계함부에 있던 개표 사무원, 근데 개표 사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노트북 컴퓨터 화면에 나타냈다.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1번 후보가 2번보다 정진석 후보보다 지나치게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노트북 화면에도 떠 있는데 180표 정도를 얻어서 정진석 후보를 100표 앞섰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집계한 투표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더니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투표용지가 섞여 있었다. 이게 홈표잖아요. 홈표죠. 홈표가 일어났다. 홈표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표 참관인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표계 분류가 제대로 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부여에서는 제대로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자, 다시 투표를 한번 확인하고, 읽어주세요. 네. 네. 네, 이제 노트북을 다루는 개표 사무원을 포함한 선관위 측에 집계한 투표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답니다. 너무 민주당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개표용지를 보니까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투표용지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씨의 요구로 선관위가 분류기로 재검표를 했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무요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껐다가 켠 다음에 분류기를 작동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혹시나 이게 조작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이게 분류가 민주당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된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재검표를 했더니 민주당의 박수현이 159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170표였답니다. 아까 야, 100표 정도 100표 차이였는데 11표 정도 더 앞서는 결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11표 정도가 잘못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정말 어이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의 해명도 저는 좀 충격적인 게요. 재검표를 한 것은 맞는데 A씨 주장처럼 1, 2위 투표 차이가 많이 나서 재검표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선거사무원이 재확인용 투표용지함 59표와 바로 옆에 있던 무소속 정현상 후보의 3표의 표를 섞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투표용지 전체를 모아 재검표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다는데 이 해명도 정말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재확인용 투표용지함이랑 그리고 다른 후보가 받은 표가 같이 섞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홈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11표 정도가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재확인용 투표용지가 59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60표 정도, 50표 정도가 홈표가 있었다는 얘기로 네.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는데 이 부여군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류기를 다시 돌려 재검표하는 일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있다? 아니, 저는 근데 제가 개표 참관을 해봤지만 그 당시에는 재검표하는 적이 없었어요. 참관인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표가 들어가서 재검표를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많이 있다라는 표현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예를 들었습니다. 유권자의 교부된 용지와 실제 투표한 용지 숫자가 맞지 않을 때나 재확인 투표지가 많이 쌓일 경우에 분류기를 다시 돌리기도 한다. 그래서 부여 읍면단위 선거구는 유권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분류기를 재가동하는 것이 이제 빠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선관위가 그냥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투표함에 2번 후보 투표용지가 섞인 일 절대 일어날 수가 없으며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증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바뀌었잖아요. 100표 이상. 59표의 재확인용 투표용지함에 무소속 정현상 후보의 투표지가 섞여 있었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보면은 재가동 얘기를 했는데 지금 더 웃긴 얘기를 했어요. 선관위는 지금 재가동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선관위의 또 입장이 뭐냐? 재검표를 하기 위해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옥산면 개표 데이터만 지운 것일 뿐 컴퓨터를 재부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데 그럼 설명 두 개가 상충이 되는 거죠. 한쪽은 그렇죠. 재가동 안 했다고 한쪽은 재가동했다는데 둘 다 선관위가 설명했다는 거고 또 문제가 있어요. 옥산면 개표 데이터를 지웠대요. 왜? 데이터를 현장에서 지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이게 데이터를 지우면 안 되고요. 수정했다라는 기록, 그 데이터는 원래 있던 데이터는 당연히 남겨야 되고, 그런데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수정했습니다라고 수정했다라는 기록을 또 남기고 그 후에 새로운 그렇죠. 자료를 덮어 씌워야지. 네. 지금 현장에 있던 옥산면 개표 데이터를 삭제를 했다라는 것도 본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말이 안 되는 웃긴 거죠. 거네. 왜냐면은 자기들 맘대로 삭제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은 만약에 자기들이 하는 과정에서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사고가 터졌을 때, 혹은 자기들이 뭔가 의도했던 게 있는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냥 씩 해가지고 아이고 그런 일 없었는데? 이렇게 해도 우린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데이터를 지울 수 있다라는 것이 왜냐면 자신들이 치부가 드러났을 경우에 데이터 지워버리고 아 다시 할게요 해버리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명이 너무 부정확하다. 그렇게 뭐 본다면은 다른 개표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좀 있지 그 다음에 않을까. 또 충격적인 예, 얘기를 예. 또 했어요. 뭐냐면은 분류기를 연습 사용할 때, 테스트할 때죠. 우리가 발견했던 그 테스트 용지로 사용할 때는 투표 용지가 깨끗하고 정확하게 기표되어 있기 때문에 재확인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1%도 안 된다. 그런데 실제 투표 용지는 기표 형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재확인용으로 분류될 확률이 20% 이상 높아지기도 하며 기계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재확인을 20% 이상 해야 되면은 그게 무슨 자동 개표예요. 그래. 그냥 수개표하는 게 낫지. 20% 선관위 얘기해요. 재확인용으로 분류될 확률이 20% 이상 높아진다. 그러면 잘못 재검표해야 되는 비율이 20% 이상 되는데 기계에는 이상이 없다? 그게 당연히 이상 있는 기계죠. 이게 공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생산업체 같은 데에서 불량률이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뭐 1000개 중에 몇 개 불량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0.몇%만 불량 나와도 그게 업계에서는 큰 타격인 거거든요. 그래갖고 시그마 식스 운동하잖아요. 시그마 6라 해가지고 공정 개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검표한 과정에 뭐 20몇 프로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장으로 비유하면 불량률이 20%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정상적인 분류기예요? 그냥 불량품 양산기예요. 불량품. 근데 선거에서 불량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잘못된 어떤 개표 이런 거 아닙니까? 즉 부정선거로 악용될 여지라는 건데 그러한 확률이 20%가 넘는다. 즉 국민들이 봤을 때 그동안 늘 제기했던 개표기 의혹들 그리고 해외에서 개표기를 가지고 부정선거했던 그런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표기가 문제다, 수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했던 것인데 지금 그동안 선관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거 유언비어다. 불신이다. 뭐 불신을 퍼뜨리지 말라. 뭐 우리의 개표 과정은 뭐 투명하고 뭐 문제 없다.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원래 늘상 그래왔다. 원래 그 정도 비율로 재검표해왔다. 이게 지금 변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표를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19대 대선 때 재검표된 경우는 진짜로 투표용지가 정말 잘못 찍혀있는 그런 것만 재검표로 들어왔지 절대로 그런 일이 20% 이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불량이 이상해요. 왜냐면 재확인용으로 분류될 확률이 20% 이상이에요. 그럼 20% 이상을 제대로 판별을 못 하는데 분류기를 재가동해서 점검하는 게 빠르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분류기 필요 없죠, 그럼. 그냥 손으로 네, 당연히 하는 게 수개표해야죠. 맞죠. 지금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서 또 이 사람들이 연습 사용할 때는 투표용지가 깨끗하고 정확하게 기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스트 용지를 썼을 때는 이게 그 거의 99% 이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실제 말이 안 용지를 돼요. 썼을 때는 20% 이상이 에러가 난다는 아니 그 얘기잖아요. 기표 형태가 천차만별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무슨 뭐 기표 이렇게 칸이 있으면 거기 걸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막 노려가지고 막 네. 반 걸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절대 없어요. 왜냐면 본인들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벗어나서 무효표 되면 안 되니까 찍을 때 신중을 기해서 찍잖아요. 대체로 가운데 찍죠. 그리고 무슨 뭐 투표용지가 무슨 뭐 비를 맞겠습니까? 무슨 뭐 눈을 맞겠습니까? 그대로 투표한 다음에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그 상태로 깨끗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재확인용으로 분류될 확률이 20% 이상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가 이 분류기가 오류가 많다 이런 걸 인정하는 그 얘기는 20% 이상 재확인용으로 간다는 얘기는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20% 이상이라는 거기에 얘기인데요. 통신이 될 수 있는 장비가 또 분류기에 왜 설치됐는지 모르겠지만 통신을 또 그러니까요.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수상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 게다가 나중에는 투표함에 관리돼야 될 이 투표 용지들이 박스에다가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개표 사무원을 왜 사회복무원을 쓰죠? 그게 사회복무원이라는 게 공익근무요원이잖아요. 책임이 없어요. 책임도 없고 그 다음에 소속 자체가 그 뭐 구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 소속일 거 아닙니까? 특정 세력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회복무요원이 컴퓨터를 조작을 하고 개표 사무원으로 역할을 하는지 전 이해가 안 이게 되거든요. 개표 사무원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투표함을 이렇게 까서 용지를 쏟아낸 다음에 투표함을 저쪽에 또 다른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이제 잡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이 개표 사무원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 막중한 역할이 아니요, 필요한 거죠. 지금 저 보도가 정확히 뭐가 나왔냐면요. 네. 이 개표 사무원은 네. 박스 뜯어가지고 이렇게 엎고 이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노트북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그런 잡일을 허드렛 일을 하러 개표 사무원이 될 수 있는 거지 공무원들, 선관위 직원들이 노트북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이게 문제가 많다, 석연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과거에 보면 말이죠. 재검표를 했거든요. 이해창 네. 대선 때. 그때 보면은 가서 그 박스에 있는 그 투표용지를 딱 빼서 보는데 진짜 그냥 그 한 묶음탱이가 깨끗해요. 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이게 접기도 하고 그래서 눌 텐데 어떻게 그냥 인쇄돼서 바로 나온 것처럼 깨끗하냐.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재검표하니까 똑같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깨끗해. 제가 지금 사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도하는 중에 사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진짜 너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인쇄용지 그대로 딱 갖다 놓은 식으로. 그렇죠. 예. 한 번도 안 돼. 깨끗한 게 바로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예.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안 탄 것 같은 그런 용지들.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선관위가 지금 오히려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김어준이 부정선거다, 재검표 하자 이랬을 때 선관위가 그랬습니다. 아, 마음대로 해라. 재검표해도 상관없다. 표 하나도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재검표 하자 이런 얘기하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냥 계속 늘어놓는 게 바로 변명밖에 없다는 게 좀 석연치 않고 수상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의혹이 있으면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 게 바로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변명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이 한 달 가까이 지나서 나온다? 사실 그날 보도가 나왔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쉬쉬하고 묻으려고 했다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선관위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선관위의 해명이 나오면 나올수록 선거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불량률이 20% 이상 늘어나기도 한다는데 기계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기계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량이 될 확률이 20% 이상 나온다는 건데 선관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기는커녕 부정선거 의혹 제기 자체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관리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과연 공정한지 검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늘 의혹을 제기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또 사실 저희가 저희도 여러 제보를 받고 했지만은 그중에 사실 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다.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많이 좀 뺐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마다 저희 차원에서 또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계시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고 처음에는 선관위가 아주 당당했죠. 아주 위풍당당했습니다. 우리의 개표는 투명하다라고 했고 언론에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조목조목 부정선거 의혹에 반박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띄워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며칠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디서 투표함을 발견했다더라, 빵 상자에다가 발견했다더라, 보관하고 있더라 이런 말들 나오니까 슬슬 흔들리더니 이제는 개표기 의혹도 분류기 의혹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민경호 의원 등등 여러분들이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해명이라 하는 거 보면 해명이 아니라 변명 수준의 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당당할 수 있는가? 위풍당당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냥 숨기기에 급급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동일한 개표기를 사용하고 동일한 분류기를 사용을 하는데 저런 문제가
비단 부여에서만 발생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는 253개의 선거구가 있지요. 253개 선거구에서 저와 동일한 증상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후보들의 당락 결과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표를 도둑질 당했고 누군가는 표를 도둑질을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2시에 저희가, 중앙선관위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말이죠. 국지미혜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큰 금액 보내주셨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10-6727-4982 전화하셔도 되는데요.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10-6727-49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배추김치 5.5kg 그리고 500g의 깍두기 포함해서 3만원 밖에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산 해남 배추 그리고 국산 고춧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절일 때 해양 심층수로 절였고요. 거기다가 또 그 육수를 냈어요. 다시마 육수를 내서 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감칠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김치 만들 때 먼저 육수 내서 만들면 맛있다. 귀찮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김치 소금에 절이랴 재료들 사랴 그거 다 다듬으랴 그리고서는 양념해가지고 젠을 내는데 그거 언제 육수를 갖다가 끓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의 한수 김치 구매하시면요 육수에 돼 있는 김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쉬었을 때 좀 시간이 지나서 잘 익었을 때 김치찌개 끓이거나 김치볶음밥 할 때 따로 고기를 넣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감칠맛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의 한수 김치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또 배추김치 좀 지겨워 하시는 분들은요. 요즘에 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열무김치 같이 팔거든요. 열무김치 좋아. 네, 33,000원. 좋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열무김치는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신의 한수 열무가 다른 데 열무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질기지가 않습니다. 톡톡 끊어져서요. 어린아이들 못 먹는데 김치 못 먹어 하는 친구들 한 5살, 6살 되는 손주들 있으면요. 신의 한수 열무김치 한번 먹여보세요. 이거는 제가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신의 한수 열무김치를 정말 잘 먹습니다.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먹거든요. 사실 전에 열무김치 팔기 전에는 배추김치 정말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열무김치가 너무 좋대요. 근데 열무김치만 좋아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총각김치도 좋아합니다. 근데 총각김치 6kg도요. 35,000원 밖에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010-6727-4982로 많이 주문 바라겠습니다.